진짜 잘생겼어요. 실제로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 얼굴 너무 조그맣고 피부도 너무 좋고 일단은 그 비율이 되게 좋아요. 키가 큰데. 비율이. 네, 사석에서 한 거를 들어보면은 그 전체 촬영 중에 저랑 한 게 제일 재밌었대요. 네, 그래서 몇 번을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 제작진한테. 뭐 만나면은 제가 이제 이 영상도 한번 네. 보라고 제가 한번 좀. 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마 보신 분들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최애의 최애를 모셨습니다.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임영웅 씨의 최애 유튜버인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과학하면서 궤도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뭐라고 호칭? 궤도님? 그냥 궤도님, 네, 궤도씨 뭐 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궤도씨? 네. 네. 예, 궤도씨. 네, 하여튼 궤도님이라고 저희가 칭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마이리틀 히어로가 이제 방송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회에 등장을 하셔서. 근데 네. 그 전부터 그 수상한 남자가 누구냐 굉장히들 궁금해들 하셨었거든요. 네. 함구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찍은 지 꽤 됐는데 계속 막 나올까봐 또 이제 가까운 분들한테도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또 사실 요청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철저하게 또 비공개를 했습니다. 마치 국정원 직원처럼 그러니까요. 내가 나임을 알릴 수 없는. 그런데 독자분들이 원체 많으시잖아요. 구독자가 80만이 넘으시잖아요. 예. 80만. 부럽다, 진짜. 근데 그 구독자분들이 정말 찐팬들이 많으시던데, 혹시 그 중에 임영웅 씨 팬도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마 그 마이리틀 히어로를 보시는 분들 계셨던 것 같고, 네. 보신 분 중에 이제 저희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팬분께서 이 모자이크 처리된 거 성공개된 예고편을 보시고, 네. 이거 궤도님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뭐 그럴 리 없다. 막 이런 그럴 리 근데 이제 그때는 어느 방송인지 네. 어느 채널인지도 공개를 안 하고 네. 그냥 그 성공회된 예고편에 그 모자이크만 딱 갖고 와서 이분 뒷모습만. 궤도님 아닙니까? 예. 이게 사람들이 이거 봐서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예. 근데 아마 제가 그 자주 입는 가디건이 있어요. 아. 그 색상을 보시고 왠지 익숙한 가디건인데 네. 약간 그 인터뷰 때도 많이 입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좀 눈치채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방송이 나가고 나서 반응이 되게 여러 종류로 왔을 것 같아요.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해지셨을 것 같고, 네네네. 제 생각에는 이 안될과학이라는 이제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데 주로 이제 남성분들이 훨씬 더 좀 비율상으로는. 네, 그렇죠. 근데 또 저희는 여성분들이 주로 비율상으로 많거든요. 네. 근데 여성분들 팬분들이 생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벌써 저희 채널 댓글에 네. 이 마이리틀 히어로 보고 임영웅님께 소식 듣고서 왔다 이런 예. 분들 댓글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되게 좋은 의미가 있죠. 왜냐면은 그 임영웅님이 과학을 좋아한다라는 걸 대부분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의외의 반응이실 수도 있어요. 저도 전혀 몰랐으니까. 네, 전혀 몰랐어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연락을 받고 그 방송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그냥 연락이 와서 피디님한테 그냥? 네, 제 친한 작가님이 연락 오셨어요. 네. 네, 작가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이제 제 연락처를 갖고 계셨으니까 그 작가님은 예전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아티스트가 누군지 말 안 하고. 네, 그때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못 하시고 이제 홍민희. 아티스트가 굉장히 궤도님 팬이라고 하신다. 근데 이제 좀 멀리 계시고 멀리 계시고? 그래서 같이 좀 만나게 하고 싶은데 그걸 좀 촬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아마 간단한 일은 아닐 것 같고 일정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의향이 있는지 네. 제가 이제 누군지 여쭤봤더니 이제 임영웅님이라고 했고 와 이거는 가겠다. 일단 어떻게든 맞춰보겠다라고 일단 말씀드렸죠. 네, 왜냐면은 뭐 저희 부모님도 뭐 제 주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그럼 그 전에 임영웅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충분히 있으셨던 상황이시죠? 저는 일단 노래는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분이 나오는 방송도 꽤 봤고 나오셔서 그냥 제가 알고 있던 이미지는 정말 건실하고 바른 뮤지션. 네, 그리고 너무 노래를 잘하는. 딱 거기까지. 그리고 막 엄청 경연 때 그 곡들 있잖아요. 네. 진짜 한
한 소절 만에 갑자기 눈물이 나게 만드는. 아, 뭘 좀 아신다, 네. 진짜. 그걸 딱 보고 와, 저런 분 한번 만나면 너무 좋겠다. 예, 그리고 너무 워낙에 많은 팬덤을 또 갖고 계시니까 혹시 저분이 과학을 좋아하시게 만들면은 이제 팬분에게도 이제 과학이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었는데. 혼자 상상을. 네, 근데 마침 또 저를 또 아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는 기회다. 이거는 놓칠 수 없겠다.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가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일정을 막 이렇게 밀어냈죠. 근데 정말 시간이 짧았어요. 사실상 거의 그 비행기 타고 왕복하는 시간이랑 비슷했을 정도로 체류 시간이. 왜냐면 저도 일정을 길게 못 내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실 가면은 뭐 좀 이렇게 좀 쉬고 이래야 되는데 아예 타이트하게 진짜 가서 사전 미팅하고 바로 촬영 들어가고,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이었고 이동 시간에만 이미 지쳐가지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앞뒤로도 일정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요 사이를 정말 틈을 내서 갔다 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도 일단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었고, 예.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해서 아마 임영웅님이 과학을 좋아하게만 하면 이제 제 꿈이 이제 결국 과학 대중화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궤도님이 거기 나가신 이유가 이명 씨를 보겠다, 만나겠다. 네. 팬이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지만 이명웅 씨가 과학을 좋아한다는 게 만천하에 알려지는 순간 그래서 혹시나 과학을 조금 좋아하고 있으면 더 좋아하게 만들겠다. 아, 그 포부가 네, 있었어요. 완전 끌어들이겠다, 과학적으로. 네. 네. 과학 없이 살 수 없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꼭 만나서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려줘야겠다. 왜냐면은 이제 그냥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 처음에. 왜냐면은 그 임영웅님이 엄청 바쁘시잖아요. 일정이 진짜. 정말 바쁘고, 네. 그리고 정말 성실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LA에서도 보면은 틈날 때마다 조깅하더라고. 관리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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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저거 쉬어야 되는데 그때도 나와서 운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너무 철저히 하는 친구라서 정말 바쁜 친구인데 과학을 즐길 틈이 없을 텐데 저렇게 지금 스케줄도 바쁘고 일정도 바쁘고 정말, 왜냐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를 요구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맞추려면 시간이 없을 텐데 과학을 좋아할 시간이 있다고? 그 저는 그냥 그 작가님이 어쩌다가 이제 막 나온 얘기 중에 뭐 하나가 있어서 한번 엮어보겠다라는 식인 줄 알았어, 처음에. 좋아해요. 과학 좋아해요. 네. 약간 그런 약간, 느낌일 거라고 네. 생각하고, 이제 그래도 이명웅 씨가 과학을 조금이라도 좋아하면 그렇죠. 과학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 스케줄, 사실은요, 저희도 그 스케줄 이렇게 비집고 들어온 거거든요. 하루에 촬영이 막 4-5개씩 되시니까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어쨌든 LA까지 날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뮤지션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오시긴 하세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뮤지션 분들의 일상에 이제 과학을 집어넣어서 뭔가 과학을 즐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인데, 그렇죠. 뭐 정말 과학을 좋아하는 뮤지션이라면은 이분은 정말 진정성 있게 뭔가를 상호작용을 하면은 이분의 음악 세계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은 했죠. 왜냐면 네. 딱 들었을 때는 그냥 수많은 옵션 중에 과학을 하나 조금 호감이 있는 정도겠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명웅 씨가 그렇게 화난 얼굴로 누군가를 축구 아닌 다음에야. 맞아요. 네, 저는 메시 형님 만난 표정인 줄 알았어요. 궤도님 보고 표정이 네. 그거는 궤도님 영상을 거의 안 빼고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전 제작진이 정말 대단한 게, 일단 영상도 약간 OTT 같은 느낌으로 정말 잘 만들지 않았어요? 네. 뭔가 되게 그 영상미도 장난이 아닌데 이분들이 진정성 있는 걸 되게 중요시하세요. 진짜.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저를 완전 비밀로 했었어요. 실제로. 네, 아예. 정말 아예 몰랐어요. 임영웅 씨. 네. 영웅님이 이걸 아예 모르셨고, 대신에 이제 그날 저녁 때 오늘 뭐 게스트가 한 명 있다더라 정도를 귀띔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또 누가 오는 것 자체가 아마 이 전체 이 다큐의 호스트로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 친구도 약간 피로도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마 게스트가 썩 달갑지만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일단 누가 왔다 이제 가봐라 정도만 알고 있고, 이 친구도 아마 그 지인 중에 누군가가 왔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예측하기로는 그 영탁이 형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아, 본인이? 네네네. 그래서 영탁이 형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재밌으니까 제작진이 이렇게 초청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상호작용을 잘하잖아요, 두 분이. 그래갖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딱 그 요만큼을 봤는데 너무 영상을 많이 봐서 바로 알아봤대요. 그래갖고 요만큼을 보자마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그 이쪽으로 돌았거든요. 영상이 안 나는데 이쪽에 있고 카메라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돌았는데 근데 이렇게 돌면 얼굴을 바로 봤어요. 이렇게 돌았기 때문에 얼굴을 못 봤어요. 아! 네. 이렇게 돌았어요. 네, 그쵸. 근데 이쪽을 보고서 누군지를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그 식사 자리에서도 정말 길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전날 제작진하고 사전 미팅 때도 이미 과학 얘기를 몇 시간 해가지고 아니, 어제 인스타 라방이 있었어요. 마이 리틀 히어로가 네네네. 끝나고 나서 이명웅 씨가 자기 옷방에서 갑자기 인스타그램을 켰어요. 안경 끼고. 네, 안경 끼고 아. 거기 댓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몇백 광년 만에 내추럴한 이명웅 씨 얼굴을 본다. 이런 취지의 댓글이 달렸는데 몇백 광년이면 우리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궤도형이 알려줬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라고. 맞아. 네, 몇백 광년 만에 만나는 거면 우리 못 만났을 거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나 이거 끝나고 궤도형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카톡을 했죠. 어제 카톡을 했죠. 카톡을 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 하트만 누르고 오늘 아침에 또 실수했어요. 혹시 자는데 깨울까봐. 왜냐면 그쵸. 저는 일단 이 친구가 좀 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컨디션을 뭔가 그 피해를 주면 안 돼. 네, 내일 또 뭐가 있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12시 넘어서 이제 카톡이 왔기 때문에 일단 하트를 누르고 다음날 혹시 깨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제가 신중하게 합니다. 네. 워낙 또 아끼는 친구라서.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부터 이제 진심으로 팬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작진이 말씀하신 거는 뭐 이런저런 인터뷰하다가 팬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몰래 모셔오면 좋아하실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보자마자 너무 좋아하면서 그 스케줄 이동하는 시간에 차 안에서 항상 본다는 거예요. 제 영상을. 저 안 될까 영상이라든지 제가 나온 영상들을 항상 보신대요. 그래갖고 이동 시간마다 항상 보시고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이제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알아보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막 너무 신기해하고 저도 신기한데. 저희는 진짜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린 멀리서 봐도 이명웅 씨 턱선만 봐도 대략 알잖아요. 너무 보니까 알거든요. 진짜 잘생겼어요. 실제로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 얼굴이 진짜 너무 조그맣고 얼굴 너무 조그맣고 피부도 너무 좋고 일단은 그 비율이 되게 좋아요. 키가 큰데. 비율이. 네. 남자가 봐도 멋있는 거. 키도 저보다 한참 크거든요. 네, 제가 이제 78인데 그쵸 이제 80한5 되지 않나요? 82와 3 사이입니다. 근데 비율이 좋으니까 비율이 더 굉장히 커 커 보여요. 맞아요. 네, 네. 그래갖고 일단은 너무 잘생겼고 보자마자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아 진짜요? 뽀예요 되게. 그리고 젊잖아요 정말로. 맞아요. 네, 그래갖고 뽀얗고 그래갖고 네. 왜 잘생겼냐고 이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냥 보자마자 과학 얘기 막 하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과학 얘기 중에서. 근데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스타트가 뭐였는지 모르겠어요. 인터스텔라는 아니고. 인터스텔라 얘기도 했죠. 근데 이제 그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 거고 네. 그냥 시작은 계속 과학을 너무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내가 과학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했고 처음에는 그냥 이제 과학을 좋아하는 관심이 있는 뮤지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 진짜로 되게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본인이 일단은 많이 하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꽤나 깊이가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 조금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놀란 게 이명웅 씨가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은 MBTI I라서 먼저 말을 걸어본 적은 없대요. 모르는 사람에게. 저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먼저 말을 너무 대화도 잘 통하고 일단 막 말하고 제가 막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 말을 정말 많이 하는 걸 알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제작진도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작진은 사전 미팅할 때도 몇 시간을 얘기하니까
궤도님 이렇게 과학 얘기 많이 하면 내일 쓸 게 없을 수 어떡하냐. 그래서 계속 이제 멈추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잘 영웅님 모르니까 이제 또 어려우니까. 이 형님이 뭐 일이 풀려야 10시간 막 하는데 이렇게 멈춰보면 안 된다. 근데 그런 입장으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본인도 이제 그 유머 요소를 넣고 예, 그래갖고 오히려 제작진보다 더 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그리고 정말 즐거워하는 느낌이 들고 나중에 이 친구가 얘기를 사석에서 한 거를 들어보면은 그 전체 촬영 중에 저랑 한 게 제일 재밌었대요. 네, 그래서 몇 번을 이야기했다 그러더라고 제작진한테 궤도 형이랑 한 거를 제일 많이 내면 좋겠다. 그 실제로 정말 많이 나가지 않았나요? 꽤 길던데? 길게 나왔어요. 1시간 조금 안 되는 길게 수준까지. 나갔어요. 근데 저희도 사실 시간 가는 줄 가는 줄 모르고 모르고 봤어요. 네, 근데 아마 이 나오면 제일 좀 중요하게 다뤘으면 좋겠다. 왜냐면 본인이 가장 재밌어서 가장 자연스러웠대요. 맞아요. 네, 다른 거는 이제 약간 연출에 들어가는 느낌이 이제 스스로도 이제 왜냐면 그게 있잖아요. 아무리 자연스럽게 해도 근데 이제 저랑 있을 때는 진짜 자기 모습이 나와서 그게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하더라고요. 그 핫소스 진짜 매웠어요. 진짜 매워요. 그거. 제가 사실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아니 근데 아니 색깔을 비교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또 가져가신 거죠. 네네네. 핫소스 가져가신 검은색이에요 거의. 색깔이 완전 달랐어요. 네. 그 핫소스를 저희는 이제 앞에 걸 다 받고 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더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쵸, 마시멜로 그쵸. 위에 네. 빨갛게 핫소스가. 그렇죠. 이제 매운 거를 또 먹게 되면은 땀이 막 나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지 않는데 덥다고 느끼거든요. 땀이 나고. 이게 실제로 그 체온이 올라가서 더워지는 게 아니라 매운맛을 만드는 수용체가 우리가 그 체온이 올라가서 땀이 나게 하는 그 부분이랑 또 결합을 해요. 그래갖고 먹는데 지금 분명히 체온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더운 것처럼 느끼고 땀이 나는 게 매운 걸 먹으면 그렇습니다. 아, 그 체온 안 올라가요?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지 않아요. 네. 더워지는 것 같은데. 더운 것 같은 느낌이 땀 들어요. 흘리잖아요. 네. 이 반대 개념이 이제 분명히 차가운 게 아니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데 춥다고 느끼는 것들이 또 있죠. 반대로. 네. 어떤 상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약간 시원한 거 있잖아요. 바카 같은 거. 네네네. 네, 민트. 그런 것들, 민트.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는데 먹으면 시원하게 느끼고. 그래서 이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이 저 맛있죠. 너무 좋아해요. 네, 왜냐면은 찬 거 플러스 차다고 느끼게 만드는 게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원하죠. 민트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이 네. 민트까지. 제가 왜 핫소스 여쭤봤냐면요. 임영웅 씨가 자발적으로 너무 장난을 아, 맞아요. 장구 모드가 완벽하게 온된 게 너무 보이는 게 얼음을 안 주고. 맞아. 계속 장난쳐. 장난쳐. 그러니까 임영웅 씨가 그런 사람 그런 장난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너무 형아처럼. 한 2번 더 돌렸으면 카메라 껐어요. 너무 여러 번 돌리더라고요. 아유, 카메라 꺼야 근데 너무 힘들게 참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라면 끓여주시고. 아, 근데 저는 임영웅 씨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모습을 못 봤으니까 건실하고 약간 성실하고 요거 약간 그런 반듯한 이미지. 아주 반듯한 이미지. 근데 이런 분들이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게 네. 고민이신 분들 많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장난기가 있다 보니까 반듯한데 약간 유머 감각 있잖아요. 네. 이게 또 매력인 거예요. 그게 네. 헤어나올 수 없는 숲이에요. 그게 네. 늪이에요, 늪. 과학에서도 이제 그 델타 값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변화량. 그게 델타 값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반듯하고 건실하고 그 상태로만 유지가 되면은 자극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유머 감각이 들어감으로써 반듯한 이미지가 어떻게 저런 유머를 하지? 그게 이제 엄청난 변화량을 주면 이제 탁 카타르시스가 있죠. 지금 임영웅 씨의 매력을 과학적으로 그렇죠. 주셨어. 네. 시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팬분들이 왜 좋아하느냐 이런 것들이 요인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친구가. 네.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시면. 그리고 일단은 진심으로 좋아해요, 팬들을. 그 가짜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아마 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영웅님이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이게 그 정도 진정성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근데 다 끝나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 이제 연락처를 주고 근데 이제 제가 연락처를 받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받아놓을 걸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쉬운 거야. 왜냐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웅이가 연락을 안 하면 사실은 이제 영웅이랑 볼 일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딱 연락처를 주고 이제 영웅이 폰에다 제 번호만 남겨놓고 그러고 이제 형 한국 가서 연락할게 딱 이러고 끝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 언제 귀국을 하는지 촬영을 제가 끝나고 얼마나 뒤에 더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네, 왜냐면 이 전체 촬영 자체가 다 비공개다 보니까 저는 제 부분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화에 나오는지 5화에 나오는지도 모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염없이 영웅 연락 기다리면서 나도 받아왔어야지 뭐라도 보내보는데 맞아요. 받아야 보낼 수. 카톡이라도 보내고. 그렇다. 근데 또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의 인연은 끝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가 네. 끝인가 봐요. 근데 진짜로 귀국하자마자 연락이 왔어요. 하자마자 딱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막 비행기 들어왔다고. 도착하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와. 왜 며칠 지나고도 아니고 도착하자마자 연락을 한 거예요. 기다리고 있을까 봐 제가. 그래서 와 반갑다고 또 전화 통화하고 언제 볼까 막 해가지고 또 그 뒤로 같이 밥도 먹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정말 어렵다는 걸 제가 알아요. 네. 많이 만나보셨으니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 유명하신 분일수록 어려워요. 왜냐면 본인 스케줄을 본인이 혼자 못 결정해요. 그렇죠. 네. 워낙에 많은 게 엮여 있어서 내 개인 일정을 하나 빼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어쨌거나 본인이 개인적인 연락을 바로 하고 이제 개인적인 스케줄을 잡는 거 자체가 이거 보고 이 친구는 진짜 나한테 했던 말이 그럼 다 진짜구나. 그러니까 제가 되게 놀랬던 게 궤도님께서 그 올드카 그 트럭이죠. 그게 그 볼보로 가실 때 네, 타셨던 네, 네. 차가 근데 그 차 안에서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이명웅 씨가 좋은 사람인 걸 알아보신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 통화하셨을 때 궤도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좋은 사람인지 이미 난 알고 있었는데 만나보니 훨씬 더 맞아요, 좋은 맞아요. 사람이더라. 그냥 제가 보는 그 카메라 안에서의 그 TV 화면 안에서의 모습은 건실하고 좋은 청년, 굉장히 바른 청년, 그리고 딱 거기까지였는데 만나보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이 친구 진짜 대단한데? 네. 그 스탭들 챙기는 거 보고도 많이 감동하신 네네.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왜냐면은 이제 좀 이거 에어컨이. 냉각기. 네. 네. 그래서 냉각기. 그 냉각기 이렇게 돌아가. 있어. 왜뭔 소리야? 우리는 카메라 꺼야 되나 그랬는데 냉각기. 그렇죠. 이 시스템 에어컨이거든요. 시스템 에어컨이 아이고 배야. 요게 여러 개의 에어컨이 하나의 그 외기 요거랑 엮여 있어요. 되게 복잡하게 엮여 있는데 아무튼 네 다시 임영웅 씨 돌아와서. 이런 건 좀 잘라주세요.